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족집게 백선 2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오늘 한 50개, 예, 그 다음 주에 한 50개, 이렇게 해서 총 100문제 정도 풀어볼 건데, 100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문제가.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 문제, 그러면 계산 문제 유형을 봐야 될 게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번 하고 갑자기 문제가 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문제를 다 세보니까 한 1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선이라고 하고 100개보다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것도 막 지랄하더라고, 막 이렇게, 100개 아니네, 씨, 하면서 막, 그래서, 일단 100개보다 살짝 많은 점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정답을 체크하는 건 뭐 큰 실익은 없어요. 내가 정답 3번 체크한다고 따라서 정답을 3번 체크할 필요는 없고, 정답 칸은 다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문제 해설하다가 요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하면 뭐 형광펜, 뭐 체크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 문제 듣는 요령 같은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3번 문제 살짝 한번 갔다 올까요? 3번 문제. 3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의 용어, 토지 용어입니다. 그죠? 지문이 엄청 많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고 기역부터 치읓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역부터 치읓까지 있는데 이 문제는 답이 1번이거든요. 두 개가 정답입니다. 두 개가 정답이면 문제 저 끝에다가 여기 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요 밑에다가 왜 1번의 정답인 두 개냐면요. 리을하고 치읓이 정답이거든요. 리을 치읓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리을 치읓을 여기다가 위에다가 체크하지 말고 밑에다가 좀 체크해 두시고 이건 집에 가서 복습 용도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 10월달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 그 마음 고쳐먹고 원래 공부하던 스타일 버리시고 좀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요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거든요. 9월달, 10월달에는 그 많은 걸 보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봤던 걸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좋습니다. 그 방법을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는 문제를 오늘 이제 저랑 풀이하는 백선 한 20문제 정도랑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40문제씩 4번 나가거든요. 160문제. 그 정도만 소화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진행하는 백선이랑 동형 160문제는요. 자꾸 반복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역대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가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이 역대 시험에서 부동산학계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해였고 작년에 제 강의 듣고 100점 맞은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97.5점은 많고 뭐 이렇게 널려 있어. 한 개 틀린 사람은 널려 있고 100점 맞은 사람도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려웠던 시험에서도 뭐 이렇게 100점 여러분들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손 들어봐. 100점 맞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합격 점수를 충분히 주는 문제들이고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요걸 갖다가 총 몇 번을 보시면 좋냐면 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횟수에 비례해서 부동산학 개론 점수는 향상이 됩니다. 4번 보는 게 좋아요. 4번. 총 몇 회? 4번. 4번을 보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다시 1번 문제로 가볼까요? 1번 문제 가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있죠? 맞아요? 문제 밑에 뭐가 있어요? 문제풀이 팁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팁은 해설은 아니에요. 해설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이걸 왜 밑에 박았을까요?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요게 왜 밑에 여기 이걸 박아놨냐면 백선 풀다가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경우 어떤 경우냐면 백선 풀다가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찾아가서 이거 몇 번이었지? 이거 뭐였지? 내용이 어떤 거였지? 심지어 잘 못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이 내용이 교재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거 찾느라고 허송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밑에 문제풀이 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문제는 이제 놓아주는 걸로. 여러분들 팁을 보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시험장에서는 팁이 없는데, 팁을 보고도 문제를 못 풀겠어. 그 위에 있는 문제를. 그러면 그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못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백선 교재는 어디서 끝내시는 거냐면, 여기서 이 교재 한 권으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재 보다가 뭐 다른 데 갔다 왔다 이런 시간을 좀 최소화하시라는 측면에서 문제풀이 팁을 만들었고요. 문제풀이 팁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교재가 기본서, 한 뭐 5, 6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본서였고, 그 기본서를 좀 축약해 놓은 게 요약집이었고, 그 요약집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집의 요약. 그러니까 거의 뭐 정말 엑기스만 문제풀이 팁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풀이 팁만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큰 도움이 된다. 문제풀이 팁만 보는 것도 문제와 관계없이 팁만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사회도 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 가는 과정은 첫 번째는요, 그 문제 보고 팁 보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이론으로 해결하느냐를 보는 과정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팁을 먼저 보고 문제 보는 과정,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보고 이 이론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지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만 보는 거, 팁만 보는 거 제가 된댔어요, 안 된댔어요? 정말 좋은 과정이에요. 팁만 보는 거 정말 좋은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팁 없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팁 없이 그냥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막 지랄해. 어렵다고 지랄해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려운 거 내고 지랄이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뭘 해도 욕을 먹으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가야 되니까 사회독 가는 과정은요, 여러분들 순서는 섞어도 관계없거든요. 관계없는데 요렇게 4번 사회독, 4번 사회독. 그래서 요 과정에서 특별히 좀 내가 약한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만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효용이 더 높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4번 보면 되느냐, 4번은 최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 이상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문제 보고 팁 봐도 되고, 팁 보고 문제 봐도 되고, 팁만 봐도 되고, 문제만 봐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 과정은 뭐 어떻게든지 문제만 보는 과정과 팁만 보는 과정도 정말 좋은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4회독 이상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재를 공부하시는 내내는 다른 건 보지 말고 요 교재만 본다라는 거, 요 교재에 국한시켜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백선에 없는, 물론 나중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같은 데 가면 백선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만은 걔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에 있는 요 100개 정도의 유형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심장에 들어가시면 합격 점수 받고 고득점까지 맞는데 한 75점, 80점까지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는 하는데 어떤 걸 공부하시면 모르겠는 분들은요, 이거 공부하세요. 백선을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추석을 거쳐야 됩니다. 뭐 또 추석 요즘 뭐 간소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차례를 지내거나 그런 분들은요, 백선을 갖다가 항상 옆에다가 끼고 백선 한 문제 풀고 전을 뒤집고, 그렇죠? 기름 안 튀게 이렇게 좀 장치를 마련해 놓고 백선을 갖다가 시험장 갈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면 백선 교재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 칠 때쯤 되면 너덜너덜한 분들이 계세요. 그 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분 되겠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동산 학계로는 고득점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 시험장 들어갈 때 백선이 완전 새 거야. 손배겠어, 막 쑥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분은 백선 많이 안 받구나,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선 교재가 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뒤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딱 보시면서,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마다 팁을 좀 가볍게는 봐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무슨 부동산이라 그래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세 개 결합돼야 되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아직까지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부를 진짜 어지간히 안 하신 분들입니다. 법경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건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법에서는 두 개 보거든요.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보는데 협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정청물만 얘기하는 거고요. 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정청물을 받고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는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는 재단, 어업권, 임목까지는 기타 해서 준부동산에는 기계, 재단, 기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밑줄 걷는 것만 중개대상물이 돼요. 제가 밑줄 걷는 것만 중개대상물이 돼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는 맞지만 준부동산은 맞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준으로 출발되는 게 한 5개쯤 나옵니다. 자,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면서 광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 뭐요? 준부동산. 어떤 거 있죠? 기계재단, 읽으면 되는데? 기계재단 기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택 외의 건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서 하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준주택. 몇 개 있죠? 4개. 4개 뭐죠? 기호단어. 기호단어가 뭐죠?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익, 초과 수익을 갖다 우리는 경제지대라 그래요. 경제지대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죠? 파레토입니다. 토지에서 생기는 거니까 얼마 동안에 생기죠? 영구적으로. 한 개도 몰라요? 경제지대는 파레토 지대고요. 영구적 지대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하고? 토지. 그 토지에서 생기는 건 아닌데 토지에서 생기는 지대 성격과 유사한 것을 뭐라 그래요? 준지대. 주장하신 분은? 마샬. 얘는 토지가 아니라 토지 외에 얘는 영구적이 아니라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용도 지역에 뭐가 있어요? 도간농자. 제 입에서 용도지역 나왔는데 도간농자 못하면 공부 어지간히 안 하신 분입니다. 용도지역?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2개밖에 없죠. 뭐랑? 준? 주거지역과 준? 공업지역. 준녹지 있어요? 준녹림 있나? 용도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와 준공업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일괄평가란 말이 총 몇 번 나오냐면 일괄평가란 말은 총 이게 좀 넘어가 있네. 일괄평가란 말은 총 4번 나와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집합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비교법. 원래 살림은 구분하거든요. 산지하고 임목을. 그때 임목은 무슨 평가? 거래사례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걔들을 일괄평가할 때는 그러면 토지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는 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데 요 놈만은 공장재단 요 놈만은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일괄평가할 때도 무슨 법을 쓴다? 수익환원법 쓴다. 이거 좀 중요하겠죠, 그죠? 예. 다 일괄평가들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데 공장재단에서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돼서 일괄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쓴다. 공장재단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가볼게요. 옳은 것을 찾아라. 법경기가 떴어요. 법경기가 뜨면 요거는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요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아닙니다. 2번째,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므로 저당권 돼요? 돼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다 감정평가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선박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는 그 원가법을 쓰고요. 공장재단은 일괄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씁니다. 방금 했었죠? 예. 근데 모두 다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 준부동산은 요거 3개 중에서 공장재단 요 놈만 됩니다. 물론 요거 외에도 광업재단, 임목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모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개 있거든요.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산, 자본입니다. 자연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토지하고 그 위에 정착물을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1번과 4번은 제목이 뭐였다? 바뀐 거예요. 법경기가 복합 개념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 됩니다. 자, 또 대답합니다. 공간, 위치, 환경. 이걸 무슨 개념이라 그래요? 기술적. 기술적 개념은 동의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개 더 있어요. 기술적 개념을 따라서요. 물리적 개념. 따라서요. 유형적.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과 경제는 무형적 측면이거든요. 기술적 측면 이놈만 유형적 측면이고요. 얘를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유형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걔가 답인데 왜 안 돼요? 얘가 답인데. 얘만 유형입니다.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은 모두 같은 말이고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금 들을 때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시험 직전 근방에서 한 번 더 풀어봤을 때도 답이 5번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며 복합 개념의 법경기 세부 사항을 다 아셔야 되며 준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며 그다음 기술적 측면의 동의어가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이라는 걸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답은 몇 번? 5번 좋습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그럼 문제 우리 적어도 무슨 테마는 끝내시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테마는 끝나시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무슨 테마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테마를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크게 무엇과 무엇을 공부할 건데 토지 정착물과 그렇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 토지 정착물과 동산을 공부하셔야 돼. 그럼 대답하셔야 돼요. 동산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산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가수차. 누구 차? 가수가 타고 다니는 차가 동산이다. 이렇게. 가수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수차하고 살을 붙입시다. 가식 중인 수목. 수. 경작 수확물. 수확물 하시면 돼. 수확물. 그다음 차. 임차인 정착물. 그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은 또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안 되면 뭐예요? 종속이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되면 독립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문제풀이 팁은 뭐죠? 요약된 거를 또 요약해 온 거예요. 거기다가 필기를 해서 다시 옛날도 회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밑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건 종속적인 거고 분명히 토지 정착물이긴 한데 토지와 분리돼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독립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토지와 분리 양도가 안 되는 종속 정착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담장, 교량,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면 그냥 그 외로 처리할 겁니다. 뭐요? 그 외. 독립정착물이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4개. 첫 번째 뭐요? 건물. 건물은 신축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3개만 완성이 되면 뭐요? 주기지. 내 건물 주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뭐야? 기. 지.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독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뭐야? 미분리 과실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그 나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뭐라 그러고 수목,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 그리고 어느 토지?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려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물, 명인, 미분리 과실, 명인 수목이나 등기 임목, 그다음에 타인 토지 농작물은요 토지 정착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토지 정착물은 맞는데 독립 정착물이 아까랑 달라요. 그 가수차는 아예 뭐고 동산이고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크게는 2개. 토지 정착물과 동산. 그리고 토지 정착물은 또다시 종속과 독립. 그럼 공부해야 될 건 총 3개네. 토지 정착물 중 누구랑? 종속이랑.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이랑. 그 다음 말에 동산. 공부하실 때는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은 몇 개? 4개. 동산은 몇 개? 3개.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 중 종속 정착물은 그 외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뭘 공부하다가 그 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잡아왔거든요. 7번 보세요. 방금 종속 정착물은 그 외라 그랬잖아요. 그죠? 독립 정착물 몇 개 빼고 4개 빼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거.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은 수천 개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겠죠. 그죠? 몇 개 빼고 5개 빼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정책은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고 그 외에는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 직간이가 있거든요. 뭐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 3개는 뭐고요? 이용규제고,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이렇게 한 5개 정도는 뭐예요? 간접. 그 외는 다 뭐예요? 직접 개입은 공부하지 마시고 그 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4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순례지, 현가. 요거 빼고는 다 시간가치 고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가치 고려 못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 하시면 돼요. 뭐 그 외? 순례지 현가 그 외. 순례지 현가는 시간가치 고려하고요. 그 외는 시간가치 고려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부동산 금융에는 먼 금융이 있어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 금융. 지분금융 5개, 신조리 증권, 오케이. 메자닌 금융 4개, 메자닌 신전 후. 그럼 그 외는 다 무슨 금융이죠? 부채금융이 됩니다. 부채금융에는요, 저당금융, 신탁금융, 주택상환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주택저당증권 MBS, 자산유동화증권 ABS 등이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그 외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금융 몇 개? 5개. 깝깝하다. 메자닌 금융 몇 개? 4개. 그 외는 다 메자닌 금융. 부동산 관리에는요, 시설관리 FM, 재산관리 PM, 그 다음에 자산관리 AM이 있거든요. 수지 비임은 무슨 관리? 재산관리. 매제 프로폴리스. 매제 프로폴리스는 무슨 관리? 자산. 그 외의 모든 관리는 시설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이거?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부동산 관리 파트하고,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부동산 금융 이런 것들은 그 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백선 들으면서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부동산학개론 점수 안 나오시거나 민법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개론에 고득점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한번 4월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월 달과는 좀 다른 눈빛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어떤 눈빛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냐면, 좋아, 씹어먹겠어 하는 표정으로 열심히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씹어먹을 표정 다시 한번 지어주세요. 자, 액션! 이런 표정으로는 백선을 씹어 드실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자, 열정을 좀 더 가지고 갈게요. 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그 다음에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그 다음에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 그 다음에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 그 다음에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자, 지금부터 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독립이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 종속이에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 종속이고요. 토지에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것, 독립. 그 시험에서 얘는 독립정착물이에요, 얘는 종속정착물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너무 쉽고, 별개로 취급돼야 안 돼, 분리해서 양도가 돼야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가자. 1번.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취급됩니다. 뭐 필요 없어요. 사용 승인 필요 없어요.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요, 신축 중인 건물도 취급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분리할 수 있어요? 네. 2번째. 미분리 가실은 뭐를 갖추는 순간? 명의 방법을 갖추는 순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대시 취급됩니다.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 이것도 독립이잖아. 그러면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좋아요.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토지라면? 타인 토지라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성숙된 농작물은요, 경작자한테 소유권 주는 게 우리 민법 판례 태도 아닙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단연생 식물은 앞만 봐도 우리 아까 4개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종속 정착물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답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대답에 있기 때문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제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전혀 하지 말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체크 표시를 전혀 하지 말고 밑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리을하고 치읓이 맞습니다. 리을하고 치읓.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에서 후보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자 상호간 되고 있는 그러면 후보지에 그죠? 예, 내에서 되고 있으면 이행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후보지는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후보지예요. 자 보세요. 현재 용도가 지금 택지에서 택지가 아니겠어? 택지가 아니니까 장래 택지가 된다고 했던 거야. 현재 용도는 농지나 임지였을 거야. 그치? 근데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후보지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말이야.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 같은 땅은 이행지다. OX. X. 현재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용도가 택지가 아닌 상황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후보지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치읓. 지가를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는요. 표준지입니다. 뭐라고요? 표준지. 물론 표본지란 땅도 있는데 표본지란 땅은 지가 변동입니다.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쓸 필요 없습니다. 쓰고 계신 분 쓸 필요 없어요. 아니요, 뭐 써요. 뭐 써. 또 좀 이따 까먹고 또 쓸 거잖아, 그지? 맞았어요, 맞아. 일단 짚어봐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가 맞아요? 표본지 공시지가가 맞아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맞잖아. 공시란 말이 뜨면 표준지야.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외쳐주시면서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답은 두 개니까. 답은 1번인데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번.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닙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시는 땅 중에 등록되지 않은 땅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 되지 않은 땅? 등록되지 않은 땅은 빈지밖에 없습니다. 왜 빈지는 등록되지 않았냐면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해변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이거든요. 왜 얘가 법적 소유권이 없는지 아세요? 빈지는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의 땅이에요. 어디 사이?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등록이 안 됐으니까 누군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땅은 누구밖에 없다? 빈지.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단위. 여러분들, 요 앞에 이 말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번 붙여가지고 등기하는 땅 또는 등록하는 땅은 대지 아니고 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지입니다. 세 번째, 법질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다. 여러분들, 법지 빈지는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다 그러면 법지 빈지가 아니야. 예컨대, 법지는 법적 소유권도 있고 활용 실익도 있다든지, 법적 소유권도 없고 활용 실익도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빈지 마찬가지. 법적 소유권은 없고 활용 실익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법적 소유권 하나 있었으면 활용 실익이 없어. 그러면 그건 법지고.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실익이 있으면 뭐? 빈지. 그래서 디귿은 고민하지 말고 X. 왜냐면 법적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고 활용 실익도 없다 그랬으니까 둘 다 없는 거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법적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고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리얼은 방금 설명드렸고 미음 풀기 전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갑니다.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은 땅은 무슨지? 공지. 도시 토지인데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공한지.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땅은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가 됩니다. 노는 땅 유휴지, 쉬는 땅 휴한지, 짓고 남은 땅 공지, 방치하는 땅 공한지. 이해하셨어요? 물론 요거는 도시 토지에서 방치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력 회복을 하게 하려고 정성주로 쉬는 땅은 휴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한지.
자,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자, 이렇게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개를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두 필지를 하나로 보겠다는 것은 일단지예요. 오케이?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시옷. 택지 농지 임지 어디서? 내에서 되고 있대요. 내에서 되고 있는 땅은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주상공이 나왔어요. 주상공으로. 자, 잘 들으세요. 공이 빠졌다. 공업용지가 빠졌다. 아씨. 이거 어디 갔지? 저 공업용지입니다. 공이 빠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주상공으로 되고 있거나 그러면 건부지가 맞아요. 오케이? 되고 있거나. 근데 앞으로 이용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건 낮이에요. 오케이?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택지라고 불러요. 그럼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어도 되고 이용 목적이어도 괜찮아요. 이용 중인 땅은 무슨지? 건부지. 이용 목적인 땅은 나지. 합쳐서 무슨지? 택지. 그럼 택지는 주상공으로 지금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있을 예정에도 괜찮아요. 예정에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미 들어선 땅은 무슨지? 건부지. 있을 목적, 예정인 땅은 나지. 합쳐서 택지. 주상공은 택지예요. 예. 공지는 도시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이다. 이거는 공지 아니고 공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토지로서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땅은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 도시토지로서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용어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문제 하나 더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제 더 냈다고 지랄하더라고. 막 백선이 아니네 하면서 막 지랄하더라고. 자, 2번 갑니다. 미안해요. 예.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고요. 하천도로, 이건 건축이 안 되는 땅이거든. 여기도 쓸 수 있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냐? 이건 택지가 아니라 부지입니다. 택지는요, 주상공이 나와야 돼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택지고요. 하천도로에도 쓸 수 있는 땅은 가장 포괄적인 땅, 부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낮이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 아니라 뭐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표준지 공부할 때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을까 없는 경우가 많을까? 있는 경우가 많겠지. 근데 이건 낮이로 봐버립니다. 뭐로 봐버린다? 낮이. 나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사법상의 제약이 설정돼 있어도 그게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반영을 해요? 반영하지 않아요? 반영하지 않아요. 대신에 공법상 제약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걸로 평가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여러분들 건부감가. 자, 따라하세요. 건부감가. 건부지 싸다. 모르면 안 돼요. 건부감가는 건부지 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누가 비싼 거네? 낮이가 비싼 거네. 아직까지도 건부감가 뭐였지? 그러면 안 돼. 건부감가, 건부지 싸다는 뜻이에요. 건부감가 때문에 건부지 가격은 낮이 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여기서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니까. 건부감가는 건부지 싸다. 오케이? 건부감가는 건부지 싸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건부감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번. 공업지가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어서 주거지로 전환 중이다. 저 보세요. 공업지가 뭐로? 주거지로. 공업지가 주거지. 택지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주상공이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공업지가 주거지로 가는 것은 택지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상원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 택지 내에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지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다. 만약에 답이 주거지로 간다면 그건 후보지지만 주상공끼리 바뀌는 것은 대표적인 이행지입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고요. 건부지는 재난이나 피난 등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이 좀 칸이 넘어갔는데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땅은 무슨 지라 그랬죠? 공지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땅은 공지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4번 부동산의 용어입니다. 부동산의 용어. 자, 7번 보시고 부동산의 용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건 주택 용어인데 우리 요거 문제풀이 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문제풀이 팁. 자, 갈까? 건축법령상 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 4가지가 있습니다.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요거 암기 안 되신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주택 용어 암기해 놓으세요. 주택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근데 5개 층은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거 알죠? 5개는 아파트에서만 나와요. 연립은 4개 층 이하고 다세대도 4개 층 이하인데 660을 마하면 초과하면 연립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와 다중이는 단독주택이라서 3계층 이하고 660 이하인데 19세대는 뭐고요? 다가구, 19는 다가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그러면 틀린다고. 오케이? 걔는 뭐야? 다중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기숙사는요. 학생, 직장인이 아니라 학교에는 누구? 학생, 공장에는 누구? 종업원, 공동치사 몇 퍼? 50%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임대형 기숙사도 공동치사는 몇 퍼인데? 50%인데 실이 몇 실? 20. 20이면 이임대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 좀 잘 기억하시죠? 19세대는 다가구고요. 20실은 임대형 기숙사고요. 초과는 연립이고요. 5계층은 아파트고 요걸 좀 알아놓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혼자 푸실 때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높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입니다. 갈게요. 도시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뭐를 적용받지 않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고요. 기호단호 있습니다. 기호단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는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올 4월 달에 감정평가타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도 가능하고 소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대를 구분해서 뭐는 되는데 생활은 가능한데 소유할 수는 마치 법지 빈지처럼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야.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쌉 가능. 오케이?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고. 빨리 푸는 게. 내 걱정돼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지. 뭐가 나왔어? 이거 하여튼 다 읽고 앉았으면 가만 안 둬 진짜 나 말리지 말라고 오늘 나를. 임대형 기숙사는 몇 실? 이거 다 보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야. 20실. 20실은 임대형입니다. 다세대는 몇 개층 이하이면서 4계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 해야 된다. 왜 이하 해야 되냐면 초과는 어디서만 나오니까? 연립에서만 나오니까. 초과는 연립에서만 나와요. 3번은 다중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몇 개층 이하이고 3계층 이하이고 몇 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하가 맞습니다. 특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다가구 19 이것이 20세대 아닙니다. 19세대입니다. 20은 어디서? 임대형 기숙사에서 19는 다가구에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시험에 딱 뜨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 있고 하나 되고 하나 안 된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4번 문제 풀면서 지문 길다고 지랄해요. 지문 1번 석줄, 2번 두줄, 3번 넉줄, 4번 석줄, 5번 석줄. 환장했네. 막 그런다니까 저한테. 지문 길다고. 긴 지문에서도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요. 지랄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요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를 갖다 1분 안에 풀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조 우리 5번 부동산업으로 가도록 합니다. 5번 부동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세세 분류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저랑 지금부터 암기합시다. 암기하기 전에 잠깐 저랑 보실래요? 제가 좀 이따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럴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로 봐야 돼요? 주거용으로 봐야 돼요. 사무용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 근데 이런 표현이 떠요. 시설이요. 시설이 뜨면 이거는 뭐로 봐야 돼요? 기타.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는 대표적인 주거용, 사무실이나 사무용은
비주거용, 사업, 시설이 뜨면 무조건 기타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부동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조금 많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업은 제가 미스 생략할게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에 몇 개? 2개. 관련 서비스업도 2개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임개공이 있습니다. 민개공 아니고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 중자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임이 뭐야? 개공을. 개발 공급. 그 다음에 관은 관리업. 중자감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임에는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뭐라고요? 개공에는 뭐가 있어요? 관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오지. 무슨 관리는 없어요? 기타 관리가 없어요? 근데 기타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시설 관리는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럼 대답해야 되겠다. 기타를 임대하는 거 부동산업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방금 했는데 기타 임대하는 거 부동산업 맞다 했는데 내가 방금 했는데 기타 개발 공급하는 거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기타를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건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 글자 3번? 네 글자 3번. 3글자 3번? 네 글자 나와야 돼. 따라서 해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가 부동산업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에는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 중자감. 임 몇 개? 개공 몇 개? 관리 몇 개? 이 가면 절단 나는 거야, 이거. 주거, 비주거. 끝. 이렇게. 네 글자 3번.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 10개야. 10개 어떻게 다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끝날 때, 잘 들어야 돼. 끝날 때 뭐로 끝나거나, 임대업으로 끝나거나, 끝날 때 뭐로 끝나는 놈은, 개발 공급업으로 끝나는 놈은 무조건 맞아. 보지를 말래니까. 끝날 때 임대업으로 끝나거나 개발 공급업으로 끝나는 놈들은 앞에 보지를 말라니까. 왜 보지 않아도 돼요?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되니까. 맞아요? 근데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 놈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끝날 때 뭐로 끝나는 게 지금 3개 나왔는데 관리업으로 끝나는 게 3개 나왔잖아. 그지? 요건 앞에 봐야 돼. 뭐는 되는데? 비주거는 되는데 기타 또는 시설 요거 관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4글자 나왔는지나 그런 거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감정평가 있었나? 이거는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 있었지. 투자 자문. 그래서 4글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투자 자문업이 있는 거지 투자업은 없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중개금융업은 4글자니까 맞지? 아닙니다. 중개대리입니다.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4글자 3개밖에 안 되는데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갖다가 시간적 텀을 좀 두고 나중에 맞는 거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우리 6개. 하나,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네, 그치? 5개가 답은 몇 번? 2번이 나중에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밑에다가는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누구누구 맞다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지읒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번 풀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특성. 다음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답부터 공개합니다. 답은 3개입니다. 몇 개? 3개. 혹시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누구 맞아서 3개일까요? 기역? 리을? 비읍? 기역, 리을, 비읍? 정답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해. 자, 기역, 리을, 비읍. 일단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개별화 독자화 되고요. 시장, 이거 조심하셔야 돼.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만들어요. 완전 시장 그러면 틀려요. 요거 개별성 때문이 맞습니다. 부증성 때문에 소유 욕구를 증대시키는 건 좋아요.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토지 이용이 집약화됩니다.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는요. 집약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2가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약이고 최유효입니다.
디귿의 공유수면 매립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고 무슨 공급의 증가로 봐야 된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경제적, 용도적 공급으로 봐야 되지 물리적 공급은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증성은 예외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어요. 부증성은 예외 없어요. 물리적 공급은 증가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용도 전환은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수면이 매립되어서 택지량이 증가되는 것을 무슨 공급으로 본다?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으로 본다.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부증성은 예외가 없다. 좋습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분석이 생기는 이유는 부동성 또는 인접성이에요. 뭐라고요? 부동성 또는 인접성. 중요한 거 하나, 그럼 부동성. 하나 더 추가, 그러면 인접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슨 성 아니면 부증성. 그래서 아까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장기가 뜨면 수명이 길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영속성이 맞습니다. 비에 맞고. 이행과 전환.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표현은 맞는 말 틀린 말. 제가 밑줄 그은 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근데 얘는 누구 때문이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을 늘릴 수가 있고요. 부증성 때문에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리적 공급 불가능한 거 맞아? 얘는 누구 때문? 부증성.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 맞아? 얘는 무슨 성? 용도의 다양.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부증성 때문에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답으로 많이 체크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걸 왜 답으로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 되잖아 그러더라고. 되지. 용도적 공급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응. 영속성. 이거 답으로 체크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에요.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요. 감가상각이 필요해요? 감가상각이 배제돼요? 감가상각이 배제됩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소모, 재생산, 감가상각도 배제되고요. 좋아요? 일모일가의 법칙도 배제됩니다. 아시겠어요? 필요한 게 아니고 배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팁에 가서 요거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토지 공급은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부증성 때문에.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가 부증성 때문이고요. 아시겠어요? 예. 한 장 넘기시면 7번 문제는 뭐 답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부동산의 속성.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개발권 양도 제도에서는요. 공적이란 말이 뜨지 않고 사적이란 말이 떠요. 사적 지하권. 죄송합니다. 이거 정답 두 개네. 맞네. 맞네. 요 사적은 맞는데 지하권이 아니고 공중권이에요. 무슨 권? 공중권. TDR은요. 지하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적 공중권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적은 맞았는데 지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공중권.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주는 거예요? 개발권 주는 거예요? 개발권만 부여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요. 보상을 할 때 공적 자금입니까? 시장기구입니까? 시장기구 통해서 보상하는 거고요. 형평성 추구하는 거고요. 개발 지역은 지가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규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뭐하고? 높고 강화된다. 화살표시 둘 다 위로. 개발 지역에 땅값 쌀 것, 비쌀 것, 비쌀 것. 규제 약할 것, 심할 것. 그래서 제가 틀리게 내볼 테니까 OX로만 대답하세요. TDR 제도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유권 주는 거다. X. 개발권 양도조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X. TDR 제도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거다. TDR 제도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X. 형평성. 얘도 개발 못하는 놈, 얘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TDR 제도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개발 지역의 지가 수준이 낮고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 X. 둘 다 화살표시 위로. 지가가 뭐하고? 높고 규제가 뭐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요. 제2편.
자, 총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유량과 저량을 찾으셔야 되는데 일로 오세요. 자, 수요는요,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유량의 개념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 의사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야 되는데, 유량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대, 벌고 쓰고, 소득, 급여 임금 수익, 소비 지출, 벌고 쓰고, 주택 거래량, 신규,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저량 뒤에 뭐가 붙으면 변동 또는 변동분이라고 합니다. 변동이나 변동분이 붙으면 뭐로 간다? 유량. 그리고 저량은 따따라합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 제자가 보통 달인은 뭐고요? 저량. 안제자가 보통 달인은 뭐? 유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아무리 유량 찾으라고 해도 우린 저량 찾을 거고요. 저량 찾으라고 하면 저량 찾을 거고요. 저량 찾으라고 하면 저량 찾고요. 유량 찾으라고 하면 저량 찾아서 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뭐 찾으라 그랬어요? 유량 찾으라 그랬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왼쪽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 그지? 그럼 누구? 기역, 디귿, 미음, 시옷, 지읒, 키읔에다가, 그럼 여섯 개에다가 오른쪽에 티읒 요거 하나. 그래서 총 요렇게가 유량입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제, 자, 가, 보통. 요거 저량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입니다. 신규, 생산, 임금, 소비, 임대료. 요거는 저량이 맞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붙는 바람에? 변동물이 붙는 바람에 얘가 유량으로 가버립니다. 인구는 저량이지만 변동물은 유량이야. 그리고 지출, 벌고 쓰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량의 왼쪽 5개랑 오른쪽에 티읕 하나에서 총 몇 개? 7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은 꼭 한번 비교해 주시고, 혹시 몰라서 필기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량에 자산 옆에 자본 있고 자본 옆에 부채 있잖아요. 그죠? 그 즈음에다가 재산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산, 재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4월 달에 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여기다가 재산이란 표현을 줬더라고. 재산이란 표현. 재산이 뜨면 저량으로 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자본, 부채, 재산까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예. 오른쪽, 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잠깐, look at me. 제가 아파트라는 표현을 쓸 테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실 건가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당 제와 그러면 안 되지. 아파트 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얘는 어떻게 변하죠? 곡선상에서. 아니 그러면 이거 보자. 이거잖아 이거. 이거 1번이고 2번이지. 1번 가면 뭐? 증가. 2번 가면 감소. 그러면 증가는 무슨 이동? 하향 이동. 감소는 상향 이동. 이게. 아파트 수요의 변화는 뭐죠? 가격 이외. 그러면 이거 3번, 4번이잖아. 그지? 그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잖아. 3번은 뭐? 증가. 뭐라고 읽어? 우상향 이동. 4번은 뭐? 좌하향 이동.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임금,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은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이거는 공급을 변화시킨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 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히려 누가 나오면 공급만 변화시켜 나오면 걔는 둘 다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더.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무엇의 변화? 수요량.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 근데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 수요. 그러니까 예상이 붙으면 수요 변화입니다. 알아요? 하나 더. 빌라 가격, 오피스텔 가격, 단독주택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무슨 가격으로 보니까?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으로 보니까. 오케이? 그럼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그게 누가 아닐 때? 아파트가 아닐 때. 아파트가 아니고 누구일 때? 대체재나 보완재 가격일 때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풀면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자. 제목이 누구야? 아파트야.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요, 이거 눈길도 주지 말라니까? 눈길도 주지 마시고 오른쪽에 뭐를 본다? 수요량. 아니,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누구야? 아파트 가격. 맞아, 안 맞아? 맞지? 아파트 가격 맞지? 아니에요. 이 절단은 가만 안 둔다, 진짜, 이거. 예상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맞아. 인구. 안 돼. 이자율. 안 돼. 일단은 몇 번과 몇 번이 정답. 1번과 3번이 정답. 맞아요? 여기서 짜증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아파트 건축비는 수요 맞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축비, 시멘트 가격, 생산 기술,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은 수요량이다, 수요다? 둘 다 아니다. 얘는 공급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보자. 무슨 가격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격은 무슨 제 가격으로 봐야 돼요? 대체제가. 대체제 가격은 수요의 변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만 더 풀고 좀 쉬겠습니다. 10번. 제 목표는 10번까지는 일단 가야 돼. 1시간에. 아시겠어요? 예. 우리 수험생들이 아직도, 진짜입니다. 아직도 대체제 보완제 줬을 때 증가 감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내가 부끄러워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 가다가 날 만났을 때 저거 내 선생이다 얘기를 못 하겠구나. 부끄러워서. 내가 저 사람한테 부동산학 개론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탈골 냈잖아 하니까 못 살겠어 하면서 막 창피해 하면서 자, 일단 짚어보세요. 내가 창피하구나. 자, 지금 보세요. 자, 대체제가 있고요. 보완제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수수가 떠요. 뭐가 떠요? 수수. 일단 시험에서는 뭘 묻냐면 요 수요를 물어요. 뭘 묻는다고요? 수요. 대체제는요. 요거 사면 요거 안 사. 요거 안 사야 요거 사고. 이해하셨어요? 보완제는 얘 사야 얘 사고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천천히 대답하세요.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좋아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수요 증가돼야 증가. 보완제 감소되면 감소. 감소. 이거는 뭐예요? 수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첫 번째 기역과 세 번째 디귿은 수수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수요의 가계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이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은?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의 뭐의 변화를 분해? 가격 변화를 분해 Y제의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이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체제 보완제 가수 한번 가보자. 뭐요? 가수. 가수는요. 대체제가 플러스고 보완제가 마이너스예요. 어쨌든 시험에서는 뭘 물어요? 수요를 물어요. 요거 플러스 되면 요거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O, X, X, O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수수라서 그래요. 가수는요.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도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여기 오세요. 여기. 다 집어치우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내가 욕심 안 낼게요. 진짜 욕심 안 낼게요. 욕심 안 낼 테니까 1번, 2번이라도 3번 포기하겠습니다. 저 내 자식 같은 놈인데 3번 칼로 찢어버리세요. 1번, 2번이라도 대신 확실하게 대체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 감소. 감소되면 증가. 보완제 증가되면 증가. 감소되면 감소. 대체제 상승하면 증가. 하락하면 감소. 상승한 보완제 상승하면 하락하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거 한번 해봤어요. 대체제는 수수가 어떻게 돼요? OX, XO. 가수는요? OO, XX. 요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네, 3번은 하지도 않겠습니다. 보완제. 수수부터 가겠습니다. O, X. 가수입니다. O, X. 이거 연습하세요. 두 사람 짝 집어가지고, 야, 수수할 거야, 대체제야. 야, 수수할 거야, 보완제야. 야, 가수할 거야, 대체제야. 야, 가수할 거야, 보완제야.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대체제 먼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요. 이거 뭐구나. 아니, 요거요. 가수구나. 요거
가수구나. 이게 가수구나, 수수구나. 이 생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는 필히 답 체크하지 말고 빈칸 비워놓으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적 수요가 증가되었대요. 내 거 수요는 감소합니다. 맞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내 거 수요 증가합니다. 보완재 수요가 늘었대요. 내 거 수요도 증가됩니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내 거 수요는 감소합니다. 요거 4개 연습 못 하시면요. 수요 공급은요. 진짜 실력이 한치도 못 나가 앞으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풀이 팁에 있는 1, 2번과 그리고 그 밑에 플러스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OX, XO를 갖다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은 1번인데 뭐 답 1번 체크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수수구나, 아 이거 가수구나, 아 이거 대체재구나, 보완재구나 연습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셨다가 1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다.